교환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핵심 짚어주시죠. 네, 일단 금리나 두 번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의 변화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시장의 이 CPI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두 번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늘장의 반응도 같이 좀 연결해 주세요. 네, 미국 시장 어제 CPI 발표됐고요. 지난번 고용 둔화에 이어서 CPI도 둔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 노력이 강하게 부각이 됐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럼 이거 1년 올해 안 두 번 할 수 있겠다 뭐 요런 뉘앙스로 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던 미국의 빅7 업종 종목들은 다 많이 하락한 반면에 그동안 절치부심하던 러셀 2000에 있던 중소형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속에서 그동안 좀 망가졌었던 중소형 업종들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고금리 고환율에 피해를 봤던 낙폭과대 내수주들이라든지 소외주들을 한번 챙겨보시라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엔터주들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게임주도 어제 조정 이후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의료기기 쪽들하고 선조정이 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 강하게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조정받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두산 그룹주들 좀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두산 로보틱스 급등하고 두산 밥켓이랑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간 좀 피해로 인식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 건설주 급등하고 있죠. 금리나 두 번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력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달려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쏠림이 강했던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약했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낙폭과대했던 뭐 건자재라든지 건설 이런 쪽들도 계속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은 그냥 낙폭과대주들한테 두루두루 좀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산그룹 내에서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산 밥켓을 상장 폐지하고 이 부분을 두산 로보틱스와 합하는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밥켓을 떼줘야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봇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크게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에서 이제 구조조정이고 이걸 좀 선두권을 좀 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내 로봇 업체들도 그런 뉘앙스. 왜냐하면 엔젤로봇 같은 경우도 LG 쪽,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쪽,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지분에 대한 추가 인수라든지 뭐 향후의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 열어두면서 낙폭과대한 상태 속에 있었던 엔젤 로보틱스 급등하고 있고요. 레인보우도 반등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RS 오토라든지 그 외에 중소형 업체들도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두산 그룹주들 지배구조 이슈가 핵심인데 두산이 이제 성장 산업으로 밀고 싶은 게 이제 로보틱스 쪽인 거고 로보틱스에다가 그래서 이제 바켓의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바켓을 띄어내게 되니까 이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를 이제 에너지 쪽으로 해서 이제 밀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핵심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되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로의 쏠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주식으로 받게 되고 이제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한테 유리한 구조라는 점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되면서 지금 10만 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를 생각한 건 아닌데 제가 로봇주들 많이 빠졌다. 특히 그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10만 원대 다시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될지는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직전 고점이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는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 외 로봇주들도 분위기 좀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낙폭과 대한 로봇주들의 흐름도 같이 좀 연동해서 봐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빌리티에는 악재가 많나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데 일단 뭐 주주들은 좀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두산 바켓이 빠져나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그 뭐 매수 청구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 아까 찍고 올라왔거든요. 두산 바켓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조금 피해라는 식의 인식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나중에 지분을 받게 되는데 그 지분이 이제 뭐 비교했을 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성에 안 찰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날개를 답니다. 지금 10만 원 조금 전에 터치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인데요. 두산 그룹주들 이슈 강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장 울상을 짓고 있는 반도체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에다가 소부장주들도 약세 흐름 뚜렷하고요. 반면에 그동안에는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장 상당히 강합니다. 낙폭과대 종목군들, 건설, 의류 쪽도 그렇고요. 엔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밀렸었는데 그렇다면 시장의 큰 틀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인가? 반도체의 조정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의 반등도 지속적일지 답을 좀 주실까요? 네, 이 시간 통해서 제가 계속 시그널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환율, 고금리에 계속 피해봤던 소외주들한테도 분명히 하반기에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은 워낙 그동안 약했던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수입 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1회에서 2회로 만약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다라면은 최악으로 다다랐던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쪽들 내수주들한테 최악의 흐름은 좀 벗어날 수 있겠고 특히 이 부분은 특히 건설주들한테 호재가 되겠죠. 최근에 뭐 증권주도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건설주들이라든지 오늘 건자재 섹터주들 반등도 일편 이해가 됩니다. 너무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고 지수는 2,800대, 2,900을 바라보고 있지만 체감 지수는 거의 뭐 2,200권에 있는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늘 다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고 이게 뭐 오늘부터 스타트해서 계속 내일까지 계속 간다, 계속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반기는 조금 미묘한 시장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던 부분들이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다 뽑혔던 종목들한테서 기회가 오는 거고 특히 지금 금투세와 관련되어서 가장 안 좋았던 게 이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었었는데 이 금투세 이슈는 좀 서서히 민주당도 마음을 바꾸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악으로 벌어졌던 중소형주단에서 약간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의류주들 오늘 섬유 의류주도 많이 오르죠. 뭐 영어무역이라든지 뭐 한세실업 그다음에 FNF 등도 많이 오르고 엔터주들 오늘 JYP 엔터, SM 다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하이브도 좀 반등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좀 조정받았던 게임주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건설주들도 지금 현대건설, 뭐 GS건설 이런 쪽도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상대적으로 못 갔던 제가 의료기기도 너무 못 갔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뷰노 그때 말씀드렸는데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최악의 흐름을 보였던 룬이 또 오늘은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완전 소외받았었던 비만 패치 쪽의 라파스도 어제 상한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조정받았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뭐 개별적으로 뭐 보로노 이런 것들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태, 최근에 보톡스도 좀 올라오는 상태, 이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못 가고 조정받았던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HPSP. 요 종목 수급도 좋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좀 보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서 어제 좀 이유 없이 빠졌던 아이센스 요것도 한번 계속 좀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네이버, 카카오, 숲 요런 쪽 경기와 그게 크게 민감하지 않은데 실적 대비해서 많이 못 간 종목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인데 요쪽들이 좀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카카오페이 실적 대비해서 주가 너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았는데 이 종목도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망가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나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돌아서면 또 못 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정이 이어진다라면은 당분간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들 쪽에서 순환매 플레이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생각해 놓고 종목들이 좀 가격에 좀 반응을 하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낙폭과대주 보자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고 시그널을 주셨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네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